자, 페이지 12페이지. 여기 1단원 하는 애들은 여기 진짜 잘 들으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학원 1단원에서 쓰는 내용들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화학원에서 이래 영적 반응 시험 문제 중에 양적 반응 관계는 따로 한 덩어리로 빼더라도 그거와 거의 대등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앞쪽에 분자량과 원자량 뭐 이런 몰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풀 때 쓰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니네들 이런 거 해줬어. 뭐 영도씨, 일기압, 기체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태클을 타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요게 문제 푸는 요령이거든요. 여기는 영도씨, 일기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T도씨, 일기압 또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화학수는 이 온도와 압력이 변할 때 어떻게 되니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변하는 걸 배운다면 얘네들이 일정한 건 더 쉬운 거지. 거기에 나오는 공식이 PV는 nRT거든요. 1단원에서는 이 PV는 nRT의 공식을 정말 잘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화학투는 이 PV는 nRT를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나와 있는 자료를 막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화학원은 여기에 압력이 일정해요. 여기에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죠. 상수값을 지우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얘네 둘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화학원이야. 그런데 막 어렵대. 왜? 이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공식을 쓰면 다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틀려요. 그런데 화학원에서는 이 공식이 안 나오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화학투에서는 이 공식을 배워요. 화학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다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넘겨. V는 N, R, V분의 T, P분의 T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지? 또는 막 넘겨 이렇게. 얘를 넘겨. 그러면 PV자가 나오고요. NRT 바꿨는데 이 N을 분자량분의 W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분자량이거든요. W예요. 바꿔. 그러면 P의 M자가 나오고요. V분의 WRT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식을 막 변형을 해서 쓰는 거야. 요거 보여? 요거? V분의 W가 뭐니? 밀도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면 밀도는 분자량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밀도는 분자량이에요. 니네가 1단원에서 영도시 일기압 기체일 때 태클을 두 종류로 타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뭐 이랬던 걸 이 공식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오면 PV는 n를 써놓고 지운 다음에 문제를 대입하면 시험장 훨씬 더 쉬워집니다.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투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걸 좀 활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활용하는 방법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체 압력. 압력을 일정하게 놔두는 게 화학원이라면 압력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화학투가 됩니다. 대기압 밑줄 그세요. 요거 내신에 잘 나와요. 1기압은 76cm Hg. 수은 기둥을 세우면 76cm가 되고요. 760ml 올라가겠죠. 그리고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의 5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H를 써서 헥토라고 읽어요. 헥토. 그래서 1013 헥토 파스칼 이렇게 쓰면 이거 파스칼이 됩니다. 이 지울게요. 거기다 한 줄 더 쓸까요? 이퀄 치고 쓰세요. 물기둥 10m. 1기압은 물기둥 10m입니다. 물을 1기압으로 누르면 10m나 올라가요. 수은을 1기압으로 누르면 76cm 올라갑니다. 그걸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요. 두 번째, 기체 압력이라고 써있는데 기체 분자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써있고요.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용기 벽면에 담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압력의 크기, 단위 시간 동안 기체 분자의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 충돌 횟수에다 밑줄을 꼽습니다. 압력은 충돌 횟수의 개념이에요. 벽에 많이 부딪히면 압력이 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압력의 크기. 하나만 더. 거기 U자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체를 넣고요. 이렇게 해서 U자관을 빼. 그럼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는지 꼭 보세요.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 누르는 대기압이 존재하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기체가 있다면 이 기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 수온 기둥을 이렇게 넣으면 수온이 이렇게 딱 차잖아요? 그럼 여기 높이 차가 없지, 그지? 그럼 압력이 기체가 나오려는 힘과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야. 기체의 압력은 이퀄 치고, 요거 U자관을 사이에 두고 이퀄을 치고 대기압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이렇게. 됐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높이가 여기가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면 어때? 높이차가 다르지? 그럼 높이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만큼의 높이차가 생겼어. 자, 그럼 누가 더 세게 누르니까 높이차가 생겼겠니? 됐어요? 여기선 들어 올려서 이렇게 누를 거고요. 대기압은 이렇게 누를 건데 기체가 더 세게 누르니까 여기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겠지. 여기까지 있어? 그러면 이쪽이 압력이 더 세 보이지, 그지? 그래서 압력이 센 곳에다 더하기. 됐니? 압력이 센 곳에다 더하기. 여기다가 높이차를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더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가 76cm가 났대. 그럼 이 76cm는 몇 기압에 해당된다고? 1기압이요.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76cm를 기압으로 바꿔서 대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그치? 반대 방향으로 가 있으면 대기압이 누르는 게 훨씬 세겠죠? 그럼 대기압에 더하기. 됐니? 또는 나는 수업에 이렇게 더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높이차를, 높으니까 빼세요. 높이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높이차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체의 압력이라는 차근차근 구해낼 수가 있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아주 옛날에 찾아낸 것들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압력에 대한 내용이 보일의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기체. 세 가지만. 1번. 보일의 법칙. 니는 나중에 PV는 NRT만 쓰시면 됩니다. 13페이지에. 보일의 법칙은 내용은 하나만.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의 법칙, 사랑의 법칙은 내신용으로 되게 내기 쉽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쓰는 법칙이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럼 나머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니? 이렇게 쓰면 압력이 커지면 당연히 부피는 작아지죠. 누르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반비례 관계라는 걸 표시할 때는 이퀄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묶는 겁니다. 압력과 부피는 일정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퀄을 사이에 두고 한쪽 편에 들어있으면 반비례.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그래프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되게 쉽거든요. 예전에 중학생들이 배웠어, 이런 거.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3개 정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래도 그냥 툭 맞추기만 하면 돼요. 잘 봐.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 물리하는 애들도 이건 되게 많이 써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한 번만 해볼게요. 압력과 부피가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해요. 이렇게.
반비례가 무슨 뜻? 여기 값을 이렇게 찍으면 V1, P1. 여기 값을 이렇게 찍으면 V2, P2. 됐죠? 반비례는 곱한 값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P1, V1을 곱한 값과 P2, V2를 곱한 값은 이게 반비. 보일의 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P고요. 여기가 V분의 1이라면 아예 V분의 1이라고 써있지,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직선으로 그려요. 되니? 할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좀 이따. 자, 여기다가 P를 쓰고요. 여기다가 PV를 써주면. 그래서 PV 값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러니 얘는 짝대기. 자, 이 그래프 3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압력과 V분의 1은 비례. PV는 일정.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 보일의 법칙은 많이 쓸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보일의 법칙만 따로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얘를 알아두세요. 압력을 주면 부피가 감소하는 얘 알고 있니? 니네 압력 주면 부피 감소하는 얘 알고 있어요? 그거의 반대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풍선을 놔두면 하늘로 올라가지. 그럼 기압이 줄어들지 않겠니? 그럼 풍선은 커지죠. 됐어요? 그래서 막 행사 같은 거 할 때 풍선 막 날리잖아. 그게 하늘로 올라가면 다 터져요. 그럼 다 터지면 내용기체지.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면 그거 거북이가 처먹지. 그 죽는 거야. 그래서 풍선 날리는 건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법입니다. 안 하는 거야. 또 하나, 니네 동남아시아 여행 가본 적 없어? 여행 가본 적 없어요? 아, 이런 데 가봐야 되는데.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거의 여행 프로그램 중에 스노우 쿨링 있어.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원주민, 가이드 원주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스노우쿨링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지지. 요 밑에 들어가. 그래서 하늘을 보고 누워. 그런 다음에 바다 깊이 되게 깊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서 여기서 공기로 도넛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팍 쏴 공기를. 그럼 도넛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늘로 막 올라온대요. 바다 위로. 표면으로 막 올라와요. 올라올 때 이게 점점점 커져요. 되게 커지거든요. 왜? 압력이 줄어들면 공기가 커지죠. 그래서 이 공기 방울 덩어리도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죠. 되게 중딩스러운 내용. 왜 배우냐? PV는 에너지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배우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시 두 번째. 샤르의 법칙이 있어요. 샤르의 법칙. 샤르의 법칙은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면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합니다. 온도와 부피.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커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얘네 둘은 그래서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그럼 얘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쓴다고? 비례는 이퀄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다 쓰는 거야. 양쪽에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일정 이렇게 씁니다. 요걸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화학처에서는 한 군데로 묶어 P분의 V는 일정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샤르의 법칙에서는 상식을 좀 알아보세요. 화학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지 않습니다. 스몰 t를 쓰면 이거 섭씨 온도예요.
라지 T를 쓰면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섭씨 온도는 도씨고요. 절대 온도는 켈빈이거든요. 요건 상식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둘과의 관계는 알아둡니다.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한다고? 273을 더한 거야. 더하기 섭씨 온도. 이렇게 하면 절대 온도 값이 나오죠. 화학투에서는 절대 온도만 배웁니다. 절대 온도. 섭씨 온도를 잘 안 써요. 그래서 30도씨에서 60도가 되면 이거 온도가 2배 증가하는 거지. 그죠? 안 돼요. 화학투는 안 돼. 화학투는 말이야. 여기다가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어떻게 돼? 303도 정도. 켈빈. 됐지? 60에다 273을 더하면 어떻게 돼? 333켈빈이거든요. 그죠? 요게 2배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0에서 60도 간 건 온도가 2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화학투에서는 온도가 273, 거의 300도씨 정도 올려야 온도가 2배 증가한 겁니다. 요거 놓쳐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내신을 되게 쉽게 내거든요. 되게 쉽게 내도 상식을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되니? 화학투에서는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반드시 체크해 줍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지, 그치? 되게 쉬워요. 샤를의 법칙이 얘는 뭐가 있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얘. 니네 그거 타봤어? 열기구? 열기구에 막 불 막 가열하지, 그치?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기를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이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죠. 이게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입니다. 결국에 뭐 할 거라고? 이걸 합쳐서 PV는 NRT를 만들 거라고. 마지막 하나요? 세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렇게 내리면 얘는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해요.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해요. 미래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보가드로입니다. 왜? 화학원이거든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온도와 압력이 모두 일정해. 그러면 얘는 누구와의 관계? 부피와 분자의 개수와의 분자수를 몰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래 시험 문제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원이 기체잖아요. 됐어요? 그럼 얘네들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분자수가 많다는 얘기지. 역시 비례관계입니다. 한쪽으로 묶어달라 그랬어요. 얘는 V는 비례해요. N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보일-샤를의 법칙.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표현합니다. 그치? 자, 얘도 이렇게 넘기면 n분의 v 또는 넘기면 v분의 n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퀄 치면 일정이라는 값이 나오죠. 다 일정해요. 그 일정한 걸 상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4번이에요. 이 4번 갖고 놓으세요. 결국에 화학투의 첫 번째 1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1단원 단원 제목 이름이 기체예요. 여기 파트를 풀 수 있다면 니네 화학원의 1단원의 기체는 전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잘 외우세요. 이퀄을 사이에 두고 반비례하죠. 그래서 PV를 묶는 거예요. 반비례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t를 원래 쓰는 거죠. 그죠? 넘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t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보일 샤를의 법칙. 되니? 요거 보일의 법칙이고요. 얘네 둘은 샤를의 법칙이죠.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해요. 부피와 분자수 비례해야 되지. 그리고 이퀄로 만들려면 상수를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내용을 알아보세요. P는 압력이에요. 이 새끼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단위가 뭐야? 기압이에요. 단위는 기압. 됐니? 예를 들면 아까 한 것처럼 물기둥이 10m야 라고 써있으면 이 10m를 여기다 대입할 수 없지, 그지? 그럼 얘는 1기압이야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요. 수온 기둥이 3.8cm, 38cm야 이렇게 써있으면 얘 0.5기압을 대입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1기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 기압으로 바꿔서 대입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서 기압에다가 밑줄을 하나 더 준 겁니다. 반드시 기압으로 넣으셔야 돼요. 부피. 이 녀석은 부피라고 쓰는 건데 반드시 리터로 넣으셔야 됩니다. 부피의 단위는 리터예요. N. 요거는 분자수인데요. 분자수의 단위는 몰입니다. T. 이 녀석은 절대 온도라고 쓰는 거야. 단위는 켈빈으로 넣으셔야 돼요. 도시로 넣으면 안 돼요. 켈빈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 R을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값을 외우세요. 0.08. 기체상수 값은 외우는 거예요. 학교 내신 시험에 이 0.082를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걸 안 주고 계산하세요 이런 미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줘야 되거든요. 안 주면 이거 못 외우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상수 값은 외우세요. 0.082.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화학원 하는 애들은 잘 들으세요. 요거 안 써요, 잘. 화학원 시험제 요거 잘 안 나오거든요. 요걸 바꾼 애들이 나와요. 요 바꾼 공식을 하나는 꼭 알아둡니다. PV를 쓰면 분자수 몰수를 어떻게 써?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자량분의 질량을 넣으시면 돼요. 분자량분의 질량을 이 몰수 대신에 넣으면 돼요. 요게 제일 많이 써요. 얘네들 요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다 R 쓰고 이렇게 T 쓰면 되거든요. 됐지? PV는 NRT, PV는 N분의 WRT 이렇게 씁니다. 화학원은 요거 지운다 그랬습니다. 압력 일정하고요. 온도 일정하고요. 상수 일정하니까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죠. 이게 화학원이에요. 화학원 쉽잖아, 그치? 쉽다 그랬지. 한 번 더 바꿔볼까요? V를 내리고 분자량을 저쪽으로 옮겨. 그럼 이쪽에 분자량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여기에 P가 남아있겠죠. 넘기면 여기에 부피가 내려올 거고 여기에 질량이 남겠지. 그리고 RT. 자, 이런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부피 내리고 분자량 올리면 이렇게 변하지, 그치? 그럼 요거 화학원처럼 써볼까요?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한 기체야. 그럼 식이 하나 나오죠? 요 값이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 값이죠. 그래서 밀도를 구하면 그 비율이 분자량과 같아요. 밀도비가 분자량이에요. 요거 하려고 화학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려고. 이 PV는 NRT를 쓰면 마더텅에 있는 문제들, 기체 문제는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왕 배워가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워가세요. 자, 19페이지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자, 자료 2번. 이 문제는 온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화학이에요. 화학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 한번 볼게요. 헬륨과 질소가 있었는데 3리터의 T1 켈빈을 한번 써볼게요. 헬륨이라는 애와 질소 기체가 있었는데 얘는 피스톤이 올라가 있죠. 압력은 항상 압력은 같이 표시해 줍니다. 여기는 대기압에 플러스 추 하나. 압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테이블을 만드세요. 대기압에 추 하나를 올렸더니 부피는 얘 3리터. 이때 온도는 T1 켈빈 맞나요? T1 켈빈.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다예요. 됐지? 화학원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 화학원을 풀 때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세요. 문제를 쭉 읽다 보면 그림은 실린더에 같은 양의 헬륨 기체와 질소 기체를 함께 넣은 후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 대기압은 1기압으로 일정하고요. 수의 질량은 모두 동일하며 피스톤의 질량과 저는 무시합니다. 자, 바꿀게. 화학 툴을 풀 수 있다면 화학원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찾으세요. 온도를 낮췄대. 여기에 이렇게 바꾼 거죠. 온도를 낮췄대.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잘 봐. 온도를 T 2 켈빈으로 낮췄어요. T2. 온도를 T2 켈빈으로 낮췄대. 그치? 낮추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줄어들죠. 압력이 일정하지, 그치? 이걸 이렇게 한국말로 따지지 않고요. PV는 NRT를 쓰세요. 온도를 낮추면 일정 뭐가 변하는 거야? 부피가 변하는 거 맞지? 그니 여기가 3리터가 됐어. 압력은 똑같거든요. 대기압에 플러스 추 한 개. 그럼 여기다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압력은 일정, 온도는 감소, 부피는 3리터에서 2리터로 감소. 샤를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분자수도 한번 해볼까요? 몰수는 어디가 커? 일정하지. 됐죠? 이렇게 네 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상식값이지. 압력 어떻게 되니? 부피 어떻게 되니? 분자수 어떻게 되니? 온도 어떻게 되니? 이렇게 네 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헬륨을 추가했습니다. 헬륨을 추가했다면 분자수는 전체 증가하겠죠. 그죠?
온도는 T2 켈빈으로 일정할 거고요. 일정. 그랬더니 부피가 늘어났지. 3리터로 다시 증가했어요. 3리터가 됐습니다. 압력은 역시 일정하죠. 나머지는 일정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기압의 추 하나. 그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가면 여기에 추를 추가했죠. 그럼 여기에 대기압의 플러스 추가 2개가 됐습니다. 그죠? 그치? 추가 2개가 됐어. 그랬더니 부피가 줄어서 다시 2리터가 됐죠. 온도는 일정 T2 켈빈. 분자수도 일정.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추만 추가했습니다. 온도 일정, 부피 감소, 압력 증가. 근데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있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 1번, 자료 2번 이런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이 정도입니다. 됐니?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한번 써보세요. 나, 바, 라의 온도 T2를 T1을 이용해서 쓰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T2를 T1을 이용해서 쓰세요. 됐나요? 그럼 뭘 변하는 거야? T,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해요를 쓰는 거죠. 그게 샤른의 법칙이거든요. 예를 한번 해볼까요? 1번. 온도가 T1일 때 부피는 3리터라 그랬습니다. 그럼 온도가 T2가 되면 부피는 2리터가 되겠죠. 왜요? 이게 샤른의 법칙이니까. 샤른의 법칙이니까. 그럼 T2를 T1처럼 표시하면 T2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T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시험장한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나에서 전체 기체의 양을 n이라고 할 때 여기에 전체 기체의 양이 n이래요. 여기가 n이죠. 자료에다 메꾸시면 됩니다. 나에서 다로 갈 때 추가한 헬륨의 양을 n으로 표시하세요. 여기는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여기 칸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잘 봐. 압력 일정, 온도 일정, 부피와 분자수와의 관계. 됐니? 이걸 아보가드로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보세요. PV는 nRT, PV는 nRT. 됐니? PV는 nRT, PV는 nRT.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단 시험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얘 온도, 압력, 온도 일정하니까 분자수 n과 부피와의 관계. 됐니? 자, 써볼게요. 얘 비례식을 써도 됩니다. 2리터일 때 분자수는 n이라면 3리터가 됐을 때 분자수는 얼마겠니? 그죠? 그럼 x는 얼마야? 2분의 3에 2분의 3이. 그럼 여기 값이 2분의 3n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추가한 거니? 0.5n 추가한 거죠. 됐어요? 근데 구구단만 하면 되는 시험 문제여서 헬륨 기체
0.5mg 추가한 거. 공식을 쓰세요 이거죠. 그죠? 3번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압력은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라에서 기체의 압력을 구하시오. 라에서 기체의 압력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에 온도가 일정한 거 맞죠? 온도가 일정하면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그럼 3번을 쓸 때 온도가 일정하니까 보일의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PV는 PV, PV는 PV, PV는 PV. 써주세요.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추 한 개를 올렸지. 됐지? 곱하기 3리터 이퀄 치면 얘는 대기압에 추 2개를 올렸죠. 그죠? 곱하기 2리터 됐나요?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3 플러스 3의 추 1개 곱한 값과 같고요. 2 플러스 여기 더하기인데 2의 추 2개를 곱한 값과 같지.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기면 추 1개 넘기면 1기압이죠. 되셨나요? 추 1개는 1기압. 추 1개는 1기압.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얼마였던 거야? 2기압이었던 거고요. 여기도 2기압이었던 거. 얘 2기압이었던 거. 얘는 3기압이 되는 거죠. 라의 압력은 얼마니? 이렇게 묻고 라의 압력은 3기압. 여기 되게 쉽거든요. 이거 보면 자, 첫 번째 하나로 얘랑 얘랑 비교하면 일정한 애 두 마리에 변하는 애 두 마리죠. 이 변하는 애 두 마리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돼요. 아, 온도와 부피가 변했구나. 샤를의 법칙. 얘도 얘 두 개를 물어봤을 때 일정한 거 두 가지가 있고요. 변하는 애에다 동그라미 쳐보면 이렇게 변하는 애가 생기겠지, 그렇지? 그러면 아,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애 두 마리가 있고요. 변하는 애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 보일의 법칙. 그죠?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보일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자,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자, 밑에 4-1번 한번 볼까요? 나에서 바로 갈 때 헬륨의 양을 2배로 하고 온도를 2분의 1k로 변화시켜도 3의 부피, 다의 부피는 3리터이다. 잘 봐.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나에서 다로 갈 때, 됐죠? 나에서 다로 갈 때 뭘 변화시킨다고? 분자수를 변화시키는 거 맞지? 헬륨을 추가했으니까. 두 번째, 그럼 부피가 따라서 변하겠죠. 그런데 온도도 또 바꿔요. 온도를 2분의 1 T2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써있거든요. 잘 보세요. 얘 한번 써볼게. 원래 2기압이었죠, 그죠? 여기 2리터였어요. T2 켈빈이고요. 분자수는 N이었습니다. 그치? 요게 4-1번이에요. 그럼 여기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바꾸는 거죠.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변할 겁니다. 요걸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온도를 2분의 1 T2로 바꾸면 분자수를 헬륨을 2배로 넣는다 그랬어요. 그치? 헬륨을 2배로 넣으면 어떻게 돼? 2N개 되겠죠. 2N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자, 요거 따로따로 구해요. 한국말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분자수를 이렇게 2배로 했으니까 부피는 2배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온도를 절반으로 내렸지. 온도를 절반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 부피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치? 됐어? 보세요. 어떻게 써놓고 보면 돼요. 부피는 변할 거고요. 온도를 절반으로 바꿨으니까 부피는 절반. 분자수를 2배로 했으니까 부피는 2배. 얘 때문에 절반 되고 얘 때문에 2배 되면 부피는 원래대로죠. 원래대로 2리터. 2리터가 되겠죠. (4-1번은) X. 할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항상 화학투 시험 문제는 이래요. 나머지 일정한 걸 찾고 변하는 걸 찾는 거야. 또 한 번 해볼까요? 다해서 다는 얘예요. 2기압에 3리터에 T2 켈빈이 있었고 분자수는 2분의 3N개입니다. 이게 다죠. 그치?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온도를 일정할 거고요. 부피는 변할 거예요. 얘를 구하는 게 답이 될 거고. 분자수도 일정하겠죠. 그럼 온도만 T1 켈빈으로 바꾸면 부피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되셨어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압력은 일정하게, 온도를 바꿨지, 분자수는 일정해요. 일정한 거 지우고요.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됐어? 그럼 아까 써볼까요? 자, 요거 두 가지의 관계를 쓰면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비례한다 그랬지, 그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는 비례한다 그랬죠. T2 켈빈일 때 3리터라면 T1 켈빈일 때는 얼마니? 됐어요? 그럼 뭐 약분 치는 게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1번을 구하는 거예요. 1번에서 T1과 T2와의 관계가 뭐라고? T1은 2분의 3 T2죠. 3분의 2였나? 온도를 감소시켰으니까 3분의 2 T2죠. 됐지? 요거 1번에서 구하지 않았니? 제일 먼저?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때려 넣으면 되죠. 그래서 T1은 지우고 3분의 2 T2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T2 값이 지워지겠죠. 그럼 X는 됐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할 거니까 2분의 9 이제 2분의 9 됐니? 그럼 얘는 2분의 9 4.5 나타나겠죠. 어, 2번 동그라미.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야, 이거 계산 안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T2는 T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 돼야 되지. 온도 증가하는 거죠, 증가. 부피도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4.5 리터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칸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칸 밑에다가 그걸 쓰는 게 화학실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죠. 내가 수업 시간에 화학원 풀 때 이렇게 해서 칸을 만들어주는 이유도 화학수의 문제를 풀기 위함이에요.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4-4번. 자료 밑에다가 자료를 쓰세요. 라가 있었는데 3기압. 그럼 눈에 보기 되게 편합니다. 2리터 T2 켈빈 2분의 3 바꿔보는 거죠. 온도는 일정, 분자수 일정, 부피 얼마가 되겠니? 기압이 추를 한 개 추가했으니까 4기압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거 일정, 온도 일정, 분자수 일정,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고일은 없지. 3기압 곱하기 2리터는 4기압 곱하기 X리터. 됐죠? 얘는 4분의 6, 2분의 3 리터. 되겠죠? 자료 밑에 자료를 쓰시고요. 변화된 내용을 쓰면 항상 언제나 두 개는 일정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얘를 이렇게 바꿨어. 항상 언제나 두 개는 일정하죠. 나머지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항상 언제나 두 개는 일정해요. 항상 언제나 두 개는 일정해요. 되니? 그래서 화학 원시험 문제도 항상 언제나 두 개를 일정하게 주는 거야. 됐죠? 그 중에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주는 시험 문제만 따로 화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1페이지 7번이요. 이런 게 내신 시험 문제예요.
박스를 만드세요. 박스를. 자, 박스를 만들어 볼까요? 7번. 가라는 애가 있었는데, 자, 일정량의 기체를 어때요? 실린더에 넣고 일정량의 기체 밑줄 하나 넣을까요? 압력은 얼마니? 부피는 얼마니? 온도는 얼마니? 그럼 분자의 개수는 얼마니? 이렇게 항상 4칸. 항상 4칸. 온도, 압력, 부피, 분자수 4칸. 자, 써볼게요. 27도씨. 도씨 안 돼. 반드시 절대 온도를 넣으셔야 된다. 여기다가 300켈빈이라고 넣어야 되죠. 반드시요. 압력은 1.5기야. 부피는 1리터. 됐니? 자, 여기 한 칸. 나를 한번 보면, 자, 변화되는 내가선입니다. 압력을 증가시켰죠. 왜 증가한다고? 그럼 부피는 감소하겠죠. 온도 일정하고요. 분자수 일정하고요. 자, 어때? 변하는 애 딱 2개 생기는 거 맞지?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변하는 애가 2개 생깁니다. 아,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야? 오일의 법칙을 써야 되겠군. 그럼 PV는 PV 곱하면 되겠네요. 얘 300켈빈 됐고요. 일정. 압력은 추 하나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부피가 B리터가 됐고요. 얘는 A 기압이 됐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쓰면 보일의 법칙이요. PV는 PV. PV 곱해 1.5. PV를 곱해 AB. AB는 1.5요. 기억 동그라미. 되니? 쉽죠? 자, 나 한번 할까요? 여기서 바로 올 거예요. 그럼 쓰다 보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애가 생깁니다. 온도를 높였대. 증가한 거죠. 그럼 부피가 증가하겠죠. 되니? 압력은 일정하겠지. 분자수도 일정하겠지. 자, 이게 4개를 써놓으면 항상 2개만 변해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A 기압이거든요. 얘는 부피가 1리터가 이렇게 1리터. 그럼 얘는 273에 더하기 T도씨가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묶으면 샤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T분의 V는 T분의 V는 됐어요? T분의 V를 넣으세요. 300분의
B 273 더하기 T 분의 1. 그럼 여기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왔지. 요걸 구하는 것도 문제고 요걸 구하는 것도 문제죠. 이건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문제의 특징은 분자수가 다 변함이 없죠. 그치? 분자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면 n자리를 써놓고 넘기면 RT분의 PV 맞지? 그치? n은 RT분의 PV입니다. 그런데 R은 일정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R도 다 지워버리면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1.5 기압 곱하기 1리터에 300켈빈이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2편을 치고요. 똑같죠? 300켈빈. 여기는 A 기압에 곱하기 B리터. 됐어요? 공식을 활용하는 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얘요. 273에 더하기 T 도씩을 넣으면 A 곱하기 1리터가 나오죠. 되셨나요? 얘 미지수 두 개니까 풀기가 어렵네. 아니죠. 이 처음 것과 이 맨 끝 컷을 하면 미지수는 하나지. 됐어요? 자, 얘네 둘이 한번 묶어볼까요? 얘랑 얘를 묶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300분의 1.5가 나왔대요. 273 플러스 T분의 A가 나왔지. 얘랑 얘랑 묶어볼까요? 얘랑 얘랑 묶으면 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300분의 AB는 273 더하기 T분의 A. 됐나요? 얘랑 얘랑 묶으면 아까 했죠. 1.5는 A. 식 되게 많지. 식이 3개고 A, B, T 이렇게 3개. 미지수가 3개니까 A도 B도 T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해가는 거예요.
나에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하면 여기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하면 온도 일정, 압력 일정. 기체양이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겠죠. 그 부피가 2배가 되면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해서 t는 여기 스몰 t는 36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됐어요? 자, 그럼 A와 B를 이렇게 막 구해도 되고 우리는 여기에다 시간 하나 더 써볼게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요거를 아까처럼 나눠 쓰세요. 됐니? 뭐라고?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했죠. 1기압에 더하기 추 1개를 올렸지. 그치? 그때 부피가 얼마야? 1.5리터야. 1리터야. 됐니? 얘요, 얘. 아무거나 되죠. 이퀄 치고요. 1기압에 추 2개를 올리면 B리터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추 1개의 몸무게는 얼마니? 1.5잖아요. 그치? 추 1개는 0.5 아니야? 그럼 추 2개는 얼마니? 1이죠. 그래서 위에는 1.5가 나온 거고 아래는 2가 나온 거죠. 그럼 B는 얼마야? 1.5에 1리터니까 1회씩 됐죠? 1.5에 1리터니까 2B는 1.5 추 2개니까 2B는 1.5 그럼 뭐 B는 됐어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자, A 값 구했습니다. 여기 몇 기야? 2기야 되죠. 왜? 여긴 추 1개고요. 여긴 추 2개니까. 그럼 1.5 곱하기 1, 2 곱하기 x. B는 얼마니? 응, 4분의 3. 그럼 얘도 추 2개죠. 추 2개. 그럼 부피가 4분의 3배로 줄어야 되지. 부피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다 넣을 수 있나요? B가 얼마라고? 여기다 넣는 거죠. 4분의 3을. 됐어요? 그럼 여기 T 하나만 남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구하면 더 어렵습니다. X라고 구하세요, 일단. 그치? 그러면 4분의 3 X는 300이 나오겠죠. X는 넘기면 3분의 4 400? 네, 400. X는 400 값이에요. 400은 얼마라고? 273 더하기 T도씨가 되겠죠. 36은 아니겠지, 그치?
127 정도 되나요? 됐어요? 자, 어때요? 다 똑같지 않니? 수항계의 몸무게, 추구계의 몸무게, 얼만대 기압 구하면 부피. 아, 압력과 부피니까 오일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여기는 일정하고 증가 두 개니까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샤를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항상 일정한의 두 개와 증가한의 두 개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기억 동그라미 쳤고요. 디귿은 X 쳤습니다. 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니은은 얘 나예요. 여기다가 기체의 부피를 2배로 하면 양을 2배로 하면 부피가 2배 늘어나겠죠? 부피가 2배 늘어나면 4분의 6 되지 않겠니? 4분의 6은 1과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니은 X.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화학 파트의 기체 파트가 이런 식입니다. 자, 2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4번)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4번. 0도씨 1기압 어떤 기체 240ml 질량이 0.3g일 때 기체로 예상되는 것은. 시험제 되게 간단하지. 이런 것들이 내신이에요.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내신을 내기 싫어하니까 안 보는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신을 내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림도 내고 그래프도 내고 막 이러겠니? 아니요. 한국말로 이렇게 냅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4번 한번 볼까요? 쓰세요. PV는 에너지. 무조건이. 화학초는 일단 기체면 PV는 에너지를 써놓고 시작합니다. 화학원 애들이 연습이 안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넣으세요. 0도씨 1기압이라고 써있습니다. 1기압 넣고요. 이퀄 쳤어. 0도씨 넣으면 안 돼. 273켈빈으로 넣어야 된다. 0도씨를 넣으면 안 돼요. 240ml라고 써있죠. 240ml가 부피거든요. 1기압에 곱하기 240은 미터로 바꿔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질량이 나와 있죠. 이거 공식 잘 안 쓴다 그랬어요. 바꾸세요. PV는 M분의 WRT. 바꾸는 거야. 그럼 다시 이퀄 쳐서 M을 구할 거죠. 분의 질량은 0.3g 곱하기 0.08 2 곱하기 얘 273 켈빈 이런 거지. 계산하세요. 결국에 N 계산하는 거죠. 2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0.3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그렇죠. 요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곱해가지 마세요. 화학투는 전부 다 약분이 돼요. 240 남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남으면 얘요. 3 곱하기 0.3 곱하기 얘 82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겠죠. 곱하기 273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얘랑 얘랑 지울 수 있어요.
이것도 대충 계산합니다. 대충. 요거 0.08이잖아요. 대충 요 8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충.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죠. 3이 남을 거고. 얘랑 약분이 쳐지겠죠. 그럼 얘는 대충 27.3 정도가 나오겠지. 대충. 누구에 가깝니? 질소에 제일 가깝겠죠. 이렇게요. 5번 같은 거 보세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됐죠? 대충 구하라 이런 뜻이야. 약분되면 좋겠지만 약분이 되면 너무나 문제가 쉬워지니까 대충 구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개의 식을 써놓고 모두 다 푸세요. 이걸 연습을 계속하면 화학원 시험지를 받았을 때도 PV는 NRT를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PV는 N분의 WRT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막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지에 다 풀린다고요. 5번 하나 풀고 잠깐 쉴게요. 27도씨 1기압 밀도가 이보세요. 갑자기 밀도 나왔지. PV는 NRT N분의 WRT인데 이거 바꿀 수 있냐고. P, M 이퀄 V분의 WRT 얘랑 자리 바꾼 거죠. 그럼 P, M 이퀄 DRT 이게 바뀐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1기압을 넣고요. 분자량을 구하시오. D는 0.08인데 R은 0.08인데 T는 27도씨인데 300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얘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하면 82가 떨어지고요. 3 떨어지겠죠. 그치? 시험지 되게 지저분하지 않니? 어쩔 수 없어요. 0.08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공식을 이렇게 요거 써놓고 시험 보시면 화학원의 기체 파트도 얼추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연습은 좀 해주시는 거예요. 칠판 드릴게요. 잠깐 쉬어요.